후진국에 대체 왜 발령난 거야? 얼마나 부족한 곳이길래? 여기 미 해병대 대위가 한국은 낙후된 나라라며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에 가서 부족하다 생각했던 부분에서 처참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대체 그는 한국 귀화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병대 대위로 근무하는 마이클 도노반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해병대에서 복무한 후 뜻밖의 명령과 함께 한국으로 발령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미 해병대 대위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중동의 사막도 가봤고 남미의 정글도 지나왔으며 유럽의 차가운 산맥도 경험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아시아에서 복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한국은 낙후된 나라라서 힘들고 복잡한 곳이라고 말이죠. 제 동료 해병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근무지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언제나 환영이었어요. 아내 올리비아는 도전 정신이 남다른 편이었어요. 오히려 먼저 함께 한국 생활을 하면 불편한 곳이더라도 좀 낫지 않겠느냐며 얘기해 주었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됐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깨끗하며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낡고 먼지 쌓인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뭔가 따뜻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었어요.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서성일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정돈되고 현대적이며 활기 넘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곧 군용밴을 타고 오산 기지로 이동했어요. 세계 곳곳의 군기지에서 근무해봤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으로 가득했고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들 사이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아내 올리비아는 원래 컨설턴트로 일했었는데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선입견을 쉽게 떨쳐내기가 힘들었어요. 도착한 첫날,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최민준이라는 한국군 장교였어요. 그는 미군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환영했어요. 마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민주는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전통적인 한식이었는데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올리비아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늘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한번 해보자라며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를 혼자 새로운 세상으로 보낼 순 없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작은 공간에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바닥에는 푹신한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저는 늘 의자에 앉아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바닥에 앉아야 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대위님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어색한 기분을 떨쳐보려 애썼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고기, 매콤한 김치, 그리고 처음 보는 다양한 반찬들까지. 향이 강렬했지만 매운맛이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어요. 예상과는 달리 꽤 맛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낯설거나 이질적인 곳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민주는 한국의 역사와 빠른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선뜻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 후 민주는 저희를 데리고 잠깐 시내를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서서히 한국을 단순한 군사 임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곳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단 한 번의 저녁 식사와 산책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한국이 제 기대와는 다를지 몰라도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른 것 같았어요. 이곳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솔직히 한국이 어떤 곳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머릿속에 의심이 가득했고 그걸 쉽게 떨쳐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중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어려웠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게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군 기지로 돌아와 일상에 적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젯밤 저녁 식사가 맴돌았어요. 반면 올리비아는 벌써 한국 생활에 녹아들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에게 여기저기 가볼 만한 곳을 묻고 카페도 추천받고 심지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궁금해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제 의심 속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한미합동군사 훈련이 있는 날이 왔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는 자리였는데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정해진 훈련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군에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익숙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훈련에 대한 집중력과 의지가 남달랐어요. 그때 저는 한지훈이라는 병사를 만났어요. 그는 무술 전문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무술 영화나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훈련 중 격투 연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사 훈련을 오래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움직임이 날카로웠어요.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든 동작이 통제되어 있었고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했어요. 저는 주먹을 날렸지만 지훈은 쉽게 옆으로 피하더니 가볍게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마치 초보자라도 상대하는 것처럼요. 힘을 아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놀리는 건지 조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간 좀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격투 연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은 저에게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생각하고 적응하며 움직이는 법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동안 주어진 명령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지훈의 방식은 달랐어요.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날 저녁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고 살짝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지만 한국군 병사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술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훈련 방식과 태도를 보면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그저 거쳐가는 근무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곳 사람들, 이곳 병사들, 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요. 아마 제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보니 올리비아가 소파에 앉아 한국어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웃더니 말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이 놀라웠어요. 진짜? 나도 한국어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그 생각이 들어? 저도 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좀 이곳을 제대로 받아들여 볼까 해.
한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 자신도 처음으로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쉽진 않았어요. 아직도 고향이 그리운 날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한국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조금씩 탐험해 볼 만한 곳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브랜든 킹이라는 동료 해병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브랜든은 한국에 꽤 오래 있었고 이곳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매일 한국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 한국 여성과 결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솔직히 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해병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어. 브랜든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바에 앉아 있었고 밖에 네온사인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어요. 한국 진짜 좋아.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끝내주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우리가 미국에서 듣던 이야기랑 완전 다르다니까. 저는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아늑했고 분위기가 예상 밖으로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직도 낯설고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네. 브랜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마이크. 집이라는 게 꼭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한국이 너한테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이 예상보다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늘 고향을 가족이 있는 곳, 제가 자란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브랜든의 말을 듣고 나니 집이라는 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지만 이 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은 그저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나름의 리듬이 있었고 이야기와 문화가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점점 집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올리비아와 함께 발음을 연습했어요. 그녀는 이미 저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었고 매일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브랜든과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지훈과 함께 무술 훈련도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과 인내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궁궐을 방문했어요. 건축물이 정말 웅장했고 고즈넉한 정원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걸어다니면서 이곳의 역사에 푹 빠져 있었어요. 수백 년을 버텨온 이곳은 전쟁도, 침략도, 수많은 세월의 흐름도 견뎌내면서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궁궐 안을 걷다가 올리비아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계속 살아볼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지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자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는 내일 때문에 여기 왔지만 뭔가 이곳엔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사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흘려보냈었거든요. 너무 큰 결정 같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궁궐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모습과 살아 숨쉬는 이 도시의 분위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 생각을 그렇게 멀리하고 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단순히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큰 것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여긴 역사와 자부심, 그리고 강인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단순히 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궁궐을 나설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직 모든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날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훈련하고 회의하고 일상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군인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곳의 문화, 사람들, 이제는 조금씩 이곳이 제게도 어울리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궁궐에 다녀온 후 바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원래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열정적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마치 원래부터 쓰던 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저는 그녀의 그 끈기를 정말 존경했어요. 언어나 문화의 장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올리비아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길거리는 신선한 식재료부터 수공예 액세서리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 꽃들이 이곳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전에 이런 시장을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이곳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었어요. 상인들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어요. 시장 안을 걷던 중 올리비아가 작은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한국 전통 화장품을 파는 곳이래. 이거 좋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크림이 담긴 작은 병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살짝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 화장품까지 써볼 거야? 올리비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문화체험의 일부잖아. 제대로 즐겨봐야지.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올리비아는 진짜 한국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음식,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단순히 외국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군대에서 주최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음식, 공연이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미국과 한국 병사들이 나란히 앉아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국적이나 배경이 달라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경계가 없었어요. 같은 문화를 함께 즐기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전통 무용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곳에는 단순한 훈련과 군사 임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문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그날 저녁 올리비아와 함께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시원한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올리비아는 들뜬 표정이었어요. 오늘 공연 봤어? 그녀가 신나게 물었어요. 무용수들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 나 다음 주에 전통 무용 수업 들어볼까 해. 저는 그녀를 보며 웃었어요. 너 진짜 제대로 빠졌구나.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여기 너무 좋아. 마이클 진짜로.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어요. 이건 올리비아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저도 점점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와 강한 전통, 그리고 깊은 자부심을 가진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익숙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민준과의 첫 저녁 식사 때만 해도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음식의 맛을 즐기고 한국어의 리듬을 익히고 이 나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직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란 꼭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점점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이곳이 점점 익숙해지고 마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저는 늘 집이란 제가 자란 곳, 가족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쌓아온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저녁, 휴가를 나와 올리비아와 소파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역사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뉴스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올리비아가 책에서 시선을 떼더니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우리 여기 계속 살면 어떨까? 그 말이 예상보다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 대화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이미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문화, 사람들, 음식, 언어까지. 그녀는 이곳이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평생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곳 사람들과도 관련된 일이잖아. 난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싫더라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말을 듣고 웃었을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 한국에서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군대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올리비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천천히 해결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미 많은 걸 배웠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게 됐잖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졌던 낯설고 불편한 감정은 사라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의심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처음엔 무서웠던 미지의 세계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며 한국에서 계속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고민했어요. 작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길에서 마주친 따뜻한 미소들, 한국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가는 올리비아, 그리고 한국군 병사들과 나눴던 대화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건 저와 올리비아의 미래에 관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사무실로 가서 처음부터 저희를 도와줬던 민준을 찾았어요. 그는 이제 저희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민준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한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의 눈이 커지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위님, 정말 확실하세요?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위님이라면 한국에 잘 어울릴 거예요. 한국은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진짜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과정이었어요. 올리비아와 저는 제가 전역 후 한국에 귀화하기 위해
함께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힘든 과정이지만 저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곳의 일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가 근무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집이었어요. 어떠셨나요?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에 한국인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들로 마음의 불빛을 비춰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마음의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